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31살 인테리어 하는 이재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하고 있는데 네. 혹시 공사 단계가 얼마나 진행되셨어요? 지금 거의 마감 단계라서 뭐 위험한 작업은 하나도 없고 뭐 먼지 날 일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바닥 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뭐 다음 주면은 이제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혹시 안전모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제 뭐 먼지 나는 작업이나 위험한 작업 할 때는 무조건 안전화랑 안전모는 착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마감부라서 뭐 이따가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험한 작업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필요치는 않아서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실까요? 네. 선생님, 여기는 지금 어떤 공사하는지 한 번만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영어 학원이고요. 네. 지금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뭐 영어 책이나 뭐 이런 거 언제든지 뭐 꺼내서 볼 수 있고 앉아서 쉴 수 있게끔 네, 만드는 공간입니다. 직책과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하이츠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대리를 맡고 있고요. 전체적인 총괄을 맡고 있는 현장 소장입니다. 31살에 소장이시면 굉장히 직책이 빨리 올라가셨네요? 근데 사실 뭐, 잠시만요. 아, 제가. 네, 완장님. 전화가 네. 일할 때는 진짜 하루에 수백 통씩 해서 경력이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3년에서 4년 차 넘어가고 있고요. 네. 저도 아직 많이 모르는 게 많아서 배우는 중입니다. 뭐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책 같은 거 이제 아이들 언제든지 뭐 꺼내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지금 장소이고요. 이쪽이 이제 인포데스크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아이들 학원 등록할 때 이제 상담하는 상담실이고요. 지금 공사가 다 완료가 안 돼서 조금 텅 비어 보일 수는 있는데 이쪽은 이제 짐이라고 아이들이 이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벽면에다가는 쿠션 다 설치하고 바닥은 이제 춥지 않게끔 이제 난방 필링 강화마루 깔아서 이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2층, 3층은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교실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2층, 3층도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올라가시죠. 2층은 지금 무슨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2층, 3층 레이아웃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수업하는 교실입니다. 네. 지금 뭐 아직 여기도 마감은 다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제 여기가 내부 복도이고 여기가 이제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교실들. 그럼 전체적으로 공사 과정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보통 인테리어 시작을 하면 현장 방문을 해서 일단은 건축 도면 보고 그리고 현장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량이라는 철골이 들어와서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이게 다 경량으로 세운 벽들이거든요. 네네. 이제 내부 석고판이랑 경량 철골로 해서 이제 바닥에 먹선을 레이아웃을 안 치고 경량 철골로 이제 칸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목공이 들어와서 목공이 이제 문 케이싱이나 뭐 이렇게 뒷작업할 수 있게끔 뭐 타일이 붙어야 되면 타일, 뭐가 붙어야 되면 이제 그 전에 밑작업을 다 목공으로 마감한 다음에 도장이든 도배든 필름이든 타일이든 도배든 그 순서대로 이제 마감 이제 공정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바닥 빼고는 지금 공사는 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이제 뭐 유리랑 뭐 이제 가전들, 가구들 네. 그렇게만 마무리되면 여기 현장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공사 미팅 과정은 어떻게 돼요? 업체가 컨택이 되면 클라이언트랑 만나서 일단은 도면을 먼저 받고 도면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이나 있으면 이제 도면을 이제 안 치면서 계속 수정을 해야겠죠. 수정을 하고 최적의 도면이 나왔을 때 그 도면 가지고 이제 3D를 해서 이미지로 어떤 자재를 쓸 거고 마감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거를 또 다시 클라이언트랑 미팅을 하고 뭐 도배 색깔이나 도장 색깔이나 마감재 같은 경우도 3D로 어느 정도 다 알아볼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게끔 클라이언트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하는 업체에서 어떤 걸 쓰는지 정확한 그 견적서에 들어간 내용대로 그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모든 게 이제 서로 간에 오케이가 되면 이제 선수금 받고 중도금 받고 이제 공사 마치고 나서 이제 하자까지 다 보수한 뒤에 이제 나머지 잔금 받고 보통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이랑 중도금이랑 잔금은 몇 프로씩 들어가야 돼요? 보통 30%, 30%, 40% 이렇게 받는데 그거는 이제 제 기준이고 뭐 대중은 없습니다. 중간에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처음에 제대로 된 미팅을 하지를 않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간이고 쓸개도 다 줄 것처럼 하다가 돈 받으면 아예 싹 변하고 뭐 마감제 변하고 연락 안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찾기는 정말 힘듭니다.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는 거 말고는 사실상 뭐 제가 사기꾼과 사기꾼이지 않는 사람은 알아보기 힘들고 어쨌든 간에 그 회사를 선택을 했을 때 그 회사에 대한 그 여태까지 작업했었던 내용들, 거래처들 이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네,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 사장님 1층에 그거 소방 올렸어요? 됐어요? 소방 하나 뚫어야 되는 거 칸 나눠진데? 그거 해야 됩니다. 아직 안 한 거죠? 아직 안 해요. 아, 알겠습니다. 되면 이야기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칼로 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건 무조건 하자라. 위아래 다 날려야 돼요. 전화 주세요. 문제 있으면. 사장님, 저 뭐지? 이거 금속에서 해야 돼요. 그냥 이거. 아, 금속에서 해야 돼요. 하나만 내주세요. 하나만. 이거 하나. 상관은 없지. 근데 보기에 너무 미우니까. 지휘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으시네요. 아닙니다. 아직 애기라서. 지금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감 빠진 데나 뭐 미비한 데들 체크를 하려고 계속 하는데 봐도 항상 놓치는 게 있어서. 여기 말고 지하도 뭐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하도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가볼 수 있고 지금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이제 골프장 들어오는 네, 데인가요? 맞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요번에 그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 골프장 계약을 했는데 지금 타석이 천장 높이 레벨이 안 나와서 지금 어떻게 좀 방법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뭐 어차피 위에도 아직 마감이 안 끝나서 네, 지금 조금 상황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차하면 뭐 배관들 다 뭐 다시 돌리던가 라인 피해서 뭐 바닥을 까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연봉은 어떻게 되세요? 처음 인테리어 회사 들어와서 일을 배우면 많이 받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 뭐 회사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250선 정도 받고 일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연차 있고 해서 뭐 대략적으로만 정확하게는 회사 연봉이라 좀 공개하기는 그렇고 4천에서 5천 사이 정도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럼 네. 혹시 소장님처럼 이렇게 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려면은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단은 뭐 이제 실내 건축 쪽으로 배우신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인테리어 넘어오시고요. 뭐 자격증은 뭐 CAD나 아니면 뭐 3D Max 뭐 이런 거 취득해 있으면 훨씬 더 취직하기 쉬우실 거고. 근데 사실 뭐 대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네. 그럼 저기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얼마나 정도 돼요? 지금 여기 현장에서 저 빼고 다 부자십니다. 여기 저도 밖에 나간다면 그냥 노가다 한다고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안 좋게 얘기하면 노가다인데 어쨌든 간에 다 너무나 오래되신 분들이고 뭐 기술적으로는 진짜 일평생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엄청 고수익이실 겁니다. 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그래도 좀 있잖아요. 네, 그쵸. 그분들과의 소통은 좀 괜찮으세요? 어쨌든 간에 현장 안에서는 제가 뭐 작업 지시를 하고 일을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지만 저는 약간 아버지 아들처럼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뭐 가끔 이제 얼굴 붉어질 때도 있는데 최대한 현명하게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 좋으신 분들이라. 지금 일하시는 일은 근무 강도가 어때요? 참 설명드리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막 일하려고 하고 막 제가 막 무거운 짐 들려고 하고 막 그러면 업무의 강도는 엄청 강해지겠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뭐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뭐 이거는 각자 스타일마다 너무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장점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평생을 공부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전에 일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일에 대한 숙지가 되고 이제 내 머리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되면 그 일만 계속 했었는데 이 일은 항상 변화하고 고민하고
뭐 시도해보고 뭐 이러는 일이라서 약간 항상 다른 뭐 시도해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여러 사람 만나서 뭐 대화하고 뭐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현장이라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짜 새벽같이 출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먼지 많이 먹게 되고요. 집에 가서 코 풀면 진짜 코 안에는 이제 까만 이제 가루들이 나오고, 최고의 단점은 이제 다칠 수 있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뭐 현장 일하다 보면은 뭐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앞으로 이 일을 하려는 분들에게 대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언이요. 자기 생활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제 공기라는 게 있고 마감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저도 쉬고 싶고, 저도 작업자분들도 주말에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일한 만큼 또 쉬어갈 타이밍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에 쪼들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밤이고 야간이고 뭐 낮이고 밤이고 뭐 평일 주말 상관없이 다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뭐 약간 자기 워라밸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이 일은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뭐 앞으로 계획은 한 1, 2년 정도 더 진짜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제 거 업체를 차려서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소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마감이 안 돼서 지금 좀 이쁘게 마감한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일정이 좀 안 맞아서 마감부를 못 띄워드려서, 제가 뭐 사진으로 한번 3D 도면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늘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번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